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계속 보충되다 보면 이것저것 헷갈려서 좀 힘들 수가 있죠. 근데 1, 2월달 일선안하고 한 번 듣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3, 4월하고 5, 6월하고 또 7, 8월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그때 이제 점수가 오르고 감을 잡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이 60점이죠. 60점 맞으려면 40문제 중에 정확히 한 12문제 정도 알고 맞히면 이 정도 맞아요. 40문제 중에 12문제 정확히 알고 맞췄어요. 그럼 28개는 찍었단 말이죠. 찍었는데 공부를 좀 하시면 오지선다 중에 꼭 한 2개, 3개 남아요. 이건 분명히 정답 아니에요. 꼭 2개 남거든요. 그럼 찍어서 절반 맞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막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 지금 1, 2월 달에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휴식 맞아요. 충분히. 근데 지금 한 걸 실수로 틀릴 수 있고 무슨 문제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3, 4월 달에 좀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3, 4월까지 한 것 중에서 80% 다 나와요, 시험에. 5, 6월 달에 한 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때 좀 추가한 것들은. 그래도 강형시 시험에 다 나와야 되니까 5, 6월 달에 더 몇 가지를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막 굳이 어려운 거 찾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6점 맞기 쉬워요. 1번 맞고 2번 틀리고 맞고 틀리다가 실수로 4개 쭈룩 맞춰놓으면 합격이에요. 그 정도 운 없으면 안 돼요. 운은 찍어야 되니까 운은 있어야 돼, 시험이. 그래서 12개만 정확히 말아도 나머지 찍으면 합격합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 그래서 너무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학원 나와서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의고사 1차 과목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 100분 동안에 80문제 푸는데 보통 20, 30문제를 시간 부족으로 못 풀어요. 시간 부족으로 못 푼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시간만 주면 다 합격하는데 시간 부족으로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모든 시험들이. 그럼 1차 때 100분 동안 머리 깨졌겠죠? 머리 깨집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상태에서 2차를 2시간 반을 봐야 돼요. 2시간 반. 2시간만 앉아서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죠? 이때 집중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 나와서 보는 앉아있는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편안하게 시험을 잘 보겠죠. 연습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공부가 안 돼서 공부 좀 되면 볼게요. 그날 절대 안 와요. 그날 10년 지나도. 그냥 하다 보면 합격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와서 모의고사 본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뭐 뻔하죠. 그러니까 점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점수는 뻔히 내 만족할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는 연습. 시간 내에 어떻게 푸는가. 1차는 이번에는 민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학개론부터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을. 마킹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점수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점수는 다 우리들이 조작을 해요. 출판사에서 다 조작을 해요. 이거 찍히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4월달 되면 시험을 아주 어렵게 내달라 그래요. 아주 어렵게. 제가 내면 빠꾸 당해요. 한 10문제는. 이거 다시 어렵게 또 내라고. 왜 그럴까요? 이때 쉽게 되면 5월달에 등록을 안 하거든요. 이제 혼자 한다고. 그래서 등록하기 어렵게 내요. 혼자면 안 되겠네. 그럼 5월달에 쉽게 내요. 역시 학원 다니니까 점수가 잘 나구나 이렇게 하려고. 다 그 점수는 조작된 거니까 절대 점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점수는. 이 정도 상수는 있어야 도움을 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점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 40문제 푸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개론 요약집 나왔죠? 제 요약집도 두 권인데 제 요약집이 그 마지막에 보는 요약집이 있거든요. 그게 A4로 만들면 한 70편이나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해마다 정답 지문만 22개 이상 나오고 있어요. 정답 지문만. 그러니까 우리가 총 200지문입니까? 작년엔 여기서 총 200지문 중에 106개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서로 틀을 다진 다음에 나중에 그것만 보시면 거기서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25페이지는 제4절 계약효력에서 01번 쌍무계약효력 써있죠? 아까 쌍동이. 그래서 위험부담을 먼저 보셨고
이제 동시행 항변권을 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로마자 2번 동시 항변권이 있죠. 동시 항변권이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서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같이 하겠죠. 특약이 없는 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동시행 관계. 그래서 너부터 해 그러면 같이 하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어요. 이것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항상 계약자의 원칙. 근데 특약이 없다면 동시에 하겠죠. 그래서 너부터 해 그러면 같이 하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게 동시항변권입니다. 그래서 536조 보시면 자 1항 쌍무계약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 같이 하자 할 수 있죠. 같이 하자. 그 다음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변제액이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먼저 이행하고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즉 먼저 이행할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이행해야지 같이 하자라고 항변할 수 없겠죠. 그 다음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 즉 선이행 의무 그때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전항 본문과 같다. 그러니까 1항에서 그러나가 단서죠. 그 앞이 본문이에요. 그럼 본문과 같다니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항을 불안의 항변권이랍니다. 2항을 불안의 항변권. 이제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면 자 갑소의 X부동산을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이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일액이 썼다 해보세요. 매매계약을 3월 2일 날 체결하니까 매수인이 갑에게 먼저 계약금을 주기로 했어요. 계약금은 그날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중도금을 우리 먼저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을 미리 주기로 했다. 3월 15일 날. 그리고 을은 잔금을 주고 갑은 소유권 이전하고 즉 이전 등기 이것을 3월 30일 날 하기로 했대요. 그럼 이 모든 걸 언제 약속했죠? 이날 약속했죠. 이날. 그럼 약속은 지켜야겠죠? 그랬을 때 계약금은 을이 선이행 의무예요. 을은 계약금 이날 보내야겠죠? 그래서 을이 선이행 의무. 갑은 이날 할 일이 없어요. 약속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날이 되면 을이 또 중도금 보내야 돼요. 선이행 의무. 갑은 여전히 할 일이 없죠? 그러다가 이날이 오면 이제 을은 잔금 보낼 의무가 있고 갑은 동시에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3월 30일 날 이걸 같이 하자 했죠? 이것 두 개가 동시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을이 먼저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계약금, 중도금 이행해야지 상대방은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같이 하자라고 동시행하자라고 항변할 권리가 없겠죠. 당연히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먼저 줘야 돼요. 당연히. 근데 이날에 오니까 갑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부터 잔금 내놔 그래요. 갑이 너부터 잔금 내놔. 그럼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같이 해야지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날 우리 갑한테 너부터 등기 넘겨 그랬습니다. 너부터 등기 넘겨. 그럼 갑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하자 할 수 있겠죠. 너가 줄 때까지 나도 못 넘겨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날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해야지 뭐 같이 하자 못해요. 이날 약속했으니까 이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너부터 해 그러면 미쳤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자. 이게 동시함입니다. 근데 만약에 분명히 이날 우리 중도금을 미리 주기로 했거든요. 이날. 그래서 계약금 줄 때는 이 부동산이 깨끗했는데 중도금 주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그 사이에 여기 저당권이 있네요. 그럼 중도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때 불안하니까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소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아까 그 이항이 불안의 항변권. 그래서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항변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정이 생기면 예외적으로 같이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법조문을 그려보셨고, 이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1번 성립요건이란 동시항변권 성립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동시항변권은 기본 틀을 공식으로 딱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동시항변권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조폭들이에요. 조폭 사례를 잘 들어봐서 그대로 대입하면 시험은 다 맞습니다. 갑이란 조직폭력배와 을이란 조직폭력배가 마약 거래를 해요. 마약 거래. 갑이 마약 매도인, 을이 마약을 10억에 산대요. 10억의 매수인. 그럼 항상 계약자의 원칙 둘이 알아서 하면 되죠. 갑이 먼저 돈을 주면 을이 마약을 주기로 했대요. 그럼 약속대로 갑이 먼저 돈을 줘야 돼요. 반대로 을이 먼저 마약을 넘기면 그걸 팔아서 나중에 돈을 주기로 했다면 당연히 약속대로 을이 먼저 마약을 넘겨야겠죠. 근데 이놈들 보통 누가 먼저 하기로 않겠죠. 보통 같이 하자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오늘 밤 12시로 이행기를 정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을은 10억을 가져 나오고 갑은 마약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에 만났어요. 오늘 밤 12시에. 근데 갑이 나타났는데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네요. 가져오게 해놓고. 그래서 을한테 너부터 돈 내라 그랬어요. 분명히 같이 오늘 이행하자 했죠. 갑이 마약 없이 너부터 돈 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을 조직폭력배가 돈 줘요 안 줘요? 미쳤냐 하겠죠? 미쳤냐 할 겁니다. 미쳤냐. 미쳤냐가 무슨 말이에요? 왜 내가 먼저 돈 주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을이 약속 일자에 을이 돈 안 줍니다. 갑도 마약 안 주니까. 을이 돈 안 주면 갑이 을을 나무랄 수 없죠? 자기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을도 약속 안 지키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총 맞지 않아요. 을 잘못 없으니까. 을은 갑한테 총 맞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 돈과 마약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갑이 약속대로 마약을 가져왔어요. 마약 보여주면서 너도 돈 내놔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미쳤냐 할 수 있습니까? 갑이 마약 보여주면서 돈 내놔 그랬어요. 그럼 미쳤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돈 주고 마약 받아야지 미쳤냐 못하겠죠. 근데 우리 돈을 준비 안 했네요. 갑은 마약 가져왔죠. 을은 돈 안 줬죠. 그럼 갑이 가만히 있겠어요? 을 총으로 쏴버리겠죠. 그래서 을은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바꿔보면 이행기 때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하면 같이 하자 이행할 수 있어요. 미쳤냐? 동시항변권. 그래서 을이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 안 해도 을은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이행 지체. 근데 갑이 이행 제공하면서 을한테 이행 청구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이행 동시하면 할 수 없죠. 갑이 마약을 보여주고 돈 내나 그러는데 우리 너가 마약 줄 때까지 나도 돈 못 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갑이 마약 줬으니까 을도 돈 주고 마약 받아야지 동시하자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돈 주고 마약 받아야 되는데 을이 이행 제공 못하면 을은 그때부터 지체에 빠져. 이행지체. 지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이대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럼 이제 이게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갑이 이제 마약을 제공했어요. 그럼 을은 동시하면 그건 없죠. 그럼 을은 그때부터 돈을 안 주면 지체에 빠졌어요. 근데 갑이 마약을 계속 이행 제공하다가 을이 끝까지 돈을 안 주니까 갑이 성질나서 마약을 그냥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약 안 보여주고 너부터 돈 내놔 그랬어요. 그럼 우리 돈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다시 항변권이 생겨서 너가 마약 줄 때까지 나도 돈 못 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한번 마약을 제공해서 을을 지체에 빠뜨렸다면 빨리 계약을 해지하든가 뭔가 책임을 해야지. 이행 제공하다가 이행 그만두면 그때부터 을의 항변권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이행 제공은 계속되든가 아니면 빨리 해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지. 이행 제공해서 한번 이행 지체에 빠뜨렸다 해서 그 다음에 이행 제공 그만둬버리면 다시 을은 항변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마약으로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에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약은 잘하는데 왜 부동산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약을 부동산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럼 426페이지가 1번 성립요건이 있죠. 즉 동시함요건 성립요건. 먼저 양가로 1번 제목.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양가로 2번. 상대방 채무가 서로 변적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이행 제공 없이 청구했을 것. 이거죠. 을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기는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할 때 나는 동시함유권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나는 동시함유권 없어요. 상대방이 이행 제공 없이 나한테만 먼저 청구할 때 같이 하자 할 수 있겠죠. 그게 제목을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판례가 을은 동시항변권이 있단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항변권이 있겠죠. 그럼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행 제공 안 해도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상대방도 이행 안 했으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행 안 해도 나는 아무 책임 없어요. 그래서 항변권 존재만으로 나는 절대 지체 책임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나는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우리 할 도리를 안 할 때 그때 우리 지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서 이대로 푸시면 돼요. 여기서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426페이지. 426. 상단의 양가로 1번.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 존재죠. 그럼 판가로 1번 보세요. 당사자 쌍방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동일한 쌍무계약 동그라미. 동일한 쌍무계약 아까 매매계약 이런 거에서 발생하고 시한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로 칩니다. 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 가로. 이거와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가로. 동시하겠죠? 이것은 동시관계 있으며 그 다음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나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가로 칩니다.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나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 가로.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에 관계 있다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에 가압류가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하고 깨끗한 걸 줘야겠죠. 그 의무와 매수인의 돈 줄 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에 있다. 그 판례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427 상단에 반가로 5번 있습니까? 그게 어렵고 심이 잘 나와요. 자, 일방 채무가 채무자의 규칙 사이로 이행불능 동그라미.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변해요. 손해배상 채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함유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예컨대에 나와 있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불능 나오면 그냥 손해배상으로 변하니까 여전히 동시행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히.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 토지가 있고 을에게 Y 토지가 있어요. 갑과 을이 XY 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했다. 교환계약 첫째. 그럼 갑은 을한테 어떤 의무가 있어요? 갑은 을한테 X토지 인도 의무. 넘길 의무가 있죠? 을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Y토지 인도 의무. 그럼 동일한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하겠죠? 동시하는 거죠. 이런 의무가 있는데 갑이 교환계약 체결한 다음에 엑셀을 팔아버렸네요. 병한테 팔았다. 매매. 그러면 병이 등기하면 이게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그럼 병은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병이 유효니까 그럼 갑은 더 이상 이 의무를 할 수 없죠. 그러죠? 얘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갑은 더 이상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 체결한 다음에 불가능됐죠? 후발주 불능. 갑 일부러 했죠? 갑 고유가 실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행불능이에요. 아까 후발주 불능 중에 채무자 고유가 있잖아요. 일부러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행불능. 그러면 이행불능 하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고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을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고 갑의 이 채무가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어요. 이 채무가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이 선택해요. 을이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하면 없어지니까 이것도 없어지겠죠? 그럼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해지하지 않으면 이거 여전히 유효죠? 그럼 을은 해지하지 않으면 자기는 토지 넘겨야 돼요. 그리고 갑한테 뭘 받는 거예요? 이거 대신 손해배상. 이걸 서로 동시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을이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니까 을은 Y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갑한테 뭘 받아요? 손해배상. 즉 이 돈을 대신 받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걸 판 대가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을은 Y터에 넘기고 갑은 이 돈 을 주고 동시에 하면 되겠죠? 여전히 동시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읽어보시면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과 로버는 5줄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이행불능 동그라미 치고 동시에 관계 있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제액이 있어야겠죠? 그럼 반가로 1번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죠. 법률관계 성질상 자기 채무만이 변제액이 있는 등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는 때 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그래서 선의행 의무자 원칙 항변권 없죠? 근데 반가로 2번 선의행 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항변권을 가진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첫째 돼 있죠? 첫째는 해서 동그라미 1번만 4줄 읽어보시면 돼요. 그 4줄이 아까 불안 항변권 설명드렸어요. 불안 항변권 설명드렸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A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다음 페이지가 이제 동그라미 2번. 둘째는 선의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후이행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그래서 A 예컨대 있습니까? 그 A 4줄을 보는 겁니다. 선의행 의무자는 원래 항변권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때 항변권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갑소의 X 부동산을 아까처럼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 체결할 때 중도금 일자를 정했거든요. 3월 15일 날. 그리고 잔금과 이렇게 적을까요? 그리고 이제 3월 30일 날 을은 잔금을 주기로 했고 갑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날은 을만 할 의무가 있죠? 이날은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을만 선의행 의무. 그럼 을은 중도금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날 두 개가 동시행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을이 이날 중도금을 보내야 되는데 을이 중도금을 안 보냈네요. 그래서 을이 이행지체에 빠졌어요. 을이 중도금을 안 보냈습니다. 지체에 빠졌죠? 그러다가 이날이 오면 이날 이제 상대방도 이행할 의무가 있죠? 그럼 이날이 오면 이제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와 이날까지 15일간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 줄 의무. 그래서 을의 이 세 가지 의무와 그다음에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 의무가 서로 동시인 겁니다. 다시 선의행 의무자가 중도금 지체했죠? 그러다가 이날에 와서 상대방도 의무가 생기면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 15일간 이자 지급, 을의 잔금 지급과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이게 서로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 이게 서로 동시행 되는 겁니다. 이날 이제 갑이 등기소를 교부 안 하면 을은 이자가 10원도 안 붙어요.
우리도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컨대 봐보시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가로 열고 선이행 의무를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 손해금 그게 지연이자와 잔대금의 지급 채무 가로 그 가로가 이거죠.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그 지연 손해금 잔금 채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로 이 두 가로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제목 아래에 읽어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채무 내용의 조치 이행한 때 항명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행조고 하면 항명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효력 있죠? 양가로 1번은 항명권의 효력은 이행거절 항명권인데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나도 못해 그런 겁니다. 영구히 이행 안 하는 겁니까? 너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라고 잠시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가로 1번 세 줄 읽어보시면 돼요. 잠시 연기하는 것이 뭐 영구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세 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양가로 2번 재판상 행사 효과가 있습니까? 자 재판에서는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할 때 했어요. 유치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날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어요. 야 이날 빨리 잔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 등기 이전할 때까지 나 안 해도 되죠라고 항명권을 주장해야 돼요. 항명권이 있다라고. 그럼 판사가 뭐라 하겠어요? 이날 둘 다 의무가 있는데 갑이 먼저 돈 내놓으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전 항명권이 있어요라고 하면 판사가 뭐라 그래요? 동시에 주고받아 하겠죠? 너는 돈 주고 너는 등기 넘기고 동시에 주고받아. 그걸 유치권에서처럼 상환 급부 판결에 했었죠? 유치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반가로 1번 읽어보시고 반가로 1번 특히 두 번째 질에 상환 이행 판결했죠? 그 다음 반가로 2번 피고가 소송을 받은 사람이랬어요. 피고가 이 항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능 발휘할 수 없으며 법원도 그 주장이 없는 한 항명권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까지. 그러니까 변론주의라 항명권 있다고 주장해야 돼요. 그때 판사가 서로 주고받아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에서 자 반가로 2번 이행지체 저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 1번 동시 항명권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항명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로 그 다음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까지. 그러니까 아까 했어요 여기 항명권이 있기만 하면 이행기에 이행 안 해도 지체 책임 안 져요. 항명권 있기만 하면 항명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총맞지 않으니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이행 제공이 있음에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이후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가로칩니다. 이행 제공 없이 가로 이행 청구 받으면 이 항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A 위쪽까지 A 위에 판례번호 있죠? 그러니까 읽으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행 제공해서 을을 지체에 빠뜨렸더라도 이행 제공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다시 항명권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제공 계속돼야지 지체 빠집니다. 아니면 빨리 해제를 하거나 체계를 묻거나 안 그러면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하다가 그만두면 그때부터 다시 항명권 생기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표가 있죠? 이제 동시행관계 있는지 여부 있는데 먼저 왼쪽에서는 동시행관계 있는 거죠. 거기는 자 2번은 가로쳐 보세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 다음 두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의무.
동시에 있다고 지난주에 했었죠? 전세권 317조. 그 다음 3번. 임대차 할 때 의무입니다. 자, 첫 번째 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그 다음 두 번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에 협력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은 그 등기 말소해주고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동시에 하겠죠? 그 다음 7번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 및 인도 의무 가로. 두 번째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가로. 동시에 따르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칸 이제 동시에 관계 있지 않는 예. 2번과 3번을 묶으시고 2번 3번은 똑같아요. 3번은 다음에 할 텐데 2번하고 3번 똑같다 하시면 돼요. 자, 갑이 X부동산 있는데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을한테 3억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을 앞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이제 갑의 3억을 변제해요. 갑이 3억을 변제하면 을은 저당권을 동시에 말소해줘야 되는가? 저당권 말소 의무. 이거 동시행 아닙니다. 갑이 돈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무효가 되죠. 신법기 피혼나. 신법기 피혼나. 피해자분 채권 변제하면 이건 말소 등기 없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변제와 저당권 말소가 동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행입니다. 이거 하면 이게 이미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말소해주면 되는 거지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요. 그럼 갑의 채권 변제와 뭐가 동시행인가? 을이 영수증 교부 돈 받았다는 증거 이게 동시행이에요. 다시 갑이 돈 주면 을을 뭘 해줘야 돼요? 돈 받았다는 영수증 교부 이게 서로 동시행이지. 저당권은 말소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말소하는 후이행 의무. 왜 후이행 의무예요? 돈 갚으면 그냥 이거 무효니까 말소 안 해도. 그래서 자 2번은 피다 못 채무 편제 거기다 쓴다. 선. 이게 선이행 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말소가 후. 3번도 양도 가로 열고 가등기 담보 써있죠. 나중에 할 텐데 양도 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에서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이전 등기나 가등기 말소가 후이행 똑같다 일단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도 저당권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중개할 수 있다고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똑같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2번과 3번 보셨죠? 그게 왼쪽 칸에 1번. 왼쪽 칸에 1번. 채무자 편제와 채권자 영수증 교부 이게 동시행이고 2번은 동시행 아니다라고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왼쪽에 1번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인정 있지 않는 예죠? 아까 2번, 4번 봤죠?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복을 해야 돼요. 자, 4번은 이런 겁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갑소유 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어요.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줬거든요. 그리고 주택을 을한테 넘겨줬죠. 을이 주택을 직접 점유. 이렇게 하다가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갑의 보증금 반환과 을이 방빼하겠죠. 목적물 반환 이게 동시행이에요. 다시 주택 임대차 끝나면 갑의 보증금 반환과 을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입니다. 근데 을이 이사갈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을은 이사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기간 끝났지만 너가 돈 줄 때까지 나도 방 못 빼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장 이사를 나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계속 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이사를 만약에 나가게 되면 주임법에서 점유가 끊기면 대항력
우선매매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사를 못 나가니까 그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우리 이거 해두고 이사 나가면 우리 대항력 우선면제가 다 유지가 돼요. 등기했으니까. 그럼 갑은 5천원에 공시돼요.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그러니까 갑이 쪽팔리니까 야 임마 돈 줄 테니까 빨리 말소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부터 돈 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야 동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판례가 동시하는 게 아니라 갑의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위고 이건 나중에 말소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나눠서 처음에 이게 서로 동시행했죠? 동시행. 근데 갑이 이걸 못 주니까 이걸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갑이 돈 줄게 선의행, 이거 말소가 후이행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임법까지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하니까 미리 한 겁니다. 그래서 자 4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그게 선의행.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 그러니까 지금 4번 보셨죠? 왼쪽 칸에 3번과 달라요. 다릅니다. 왼쪽 칸에 3번은 그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한 등기예요. 합의하에 등기. 근데 오른쪽 4번의 등기는 보증금 안 주니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왼쪽에 3번과 오른쪽에 4번이 다르니까 일단 다르구나라고 하시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공부하시면 정확히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5로 오시면 이제 3월달 몇 개 더 추가할 거예요. 435페이지 이제 제3자 연계야 이쪽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7번 문제 안 했죠? 7번 작년 문제예요. 동시한명권 설명 옳은 거죠? 1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자 이행불능 동그라미 그럼 전속한다 그랬죠?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한명권 소멸한다 틀렸죠? 전속한다. 3번 동시한명권은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거래한다 틀렸어요. 법원이 직권 거래가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해야지 인정해 줍니다.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틀렸어요. 아까 상한급부 판결. 서로 동시에 이행해 그 말입니다. 동시에 이행해 상한급부. 한 명이 완전히 진 게 아니죠. 서로 동시에 이행해라고 상한급부 판결. 자 5번 선이행 의무자 원래 항변권 없죠. 그죠? 근데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쌍방 채무가 동시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아까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하고 동시행했다죠. 그 판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435페이지 이제 02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쪽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목을 잘 보시면 제목에 답이 다 써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목에. 자, 계약을 누가 했겠죠? 계약을 누가 했다면 이 사람은 이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죠? 갑과 을이 이자를 위해서 계약한 거지 이자는 이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취소 못해요. 해제도 못해요.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그럼 취소 못하면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고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그렇지만 누가 잘못해서 손해입었다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계약 내용에 이 사람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3자는 민법 처음부터까지 민법 전체에서 선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통착사강 그 3자로 보호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계약 내용에 포함된 자니까 계약 당사자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자라 그 비통착사강 그런 3자로 보호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제3자 관련 계약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요. 보험계약. 그럼 보험계약 당사자는 부모님과 보험회사죠. 자기들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아프면 돈 1억에 주세요라고 매달 보험금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보험계약은 이러겠지만 이 수익은 누가 얻어요? 부모가 아니라 내 자식. 이런 걸 제3자 관련 계약이랍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시험은 항상 이 사례 우리나라 모든 국가고시 뭐 사법시험부터 시작해서 갑소의 X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갑은 X를 을에게 넘겨야겠죠. 근데 갑이 부탁했어요. 매매대금이 3억이라면 3억 나 주지 말고 병한테 갖다 주세요라고. 매매대금 3억을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알았다 그랬어요. 소유권만 넘기면 3억 갖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요청했죠. 요청한 자를 요약자 그래요. 요약자.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까? 승낙한 자를 낙약자. 그럼 얘가 수익자예요. 가만히 있는 돈을 받게 되죠? 수익자. 그럼 계약은 얘 둘이 했죠? 얘 둘이. 얘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제3자. 그럼 누가 얘한테 돈 갖다 줘야 돼요? 얘가 채무자겠어, 채무자.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채무자를 잘 정해야 돼요. 쌍무계약이라 둘 다 채무자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이자에게 돈 줄 사람. 아까 불능에서는 누가 채무자예요? 불능. 매도인. 여기서는 누가 채무자예요? 낙약자.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채무자를 잘 정해야 돼요. 둘 다 채무자인데 여기서는 낙약자, 불능에서는 매도인, 채무자. 그럼 얘가 채권자네요. 빨리 돈 갖다 줘 임마라고 청구할 수 있죠? 얘가 채권자. 얘를 제3자 수익자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용어를 빨리빨리 익숙해야지 책을 빨리빨리 읽겠죠? 용어를 잘 하셔야 돼요. 요청했으니까 요약자, 승낙했으니까 낙약자, 수익자. 그럼 얘한테는 누가 돈 줘야 돼요? 을이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 얘가 돈 안 주면 돈 갖다 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채권자입니다. 그랬을 때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그래요.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왜 보상이냐면 우리 왜 병에게 돈을 주죠? 그 보상으로 부동산을 받게 돼 있죠? 보상관계. 그럼 둘 간에 분명히 뭔가 있겠죠? 내부관계. 이것을 대가관계랍니다. 대가관계. 용어들이 처음에 좀 약간 낯설어요 여기. 자 그럼 보상관계는 계약 그 자체죠? 이 계약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보상관계가 무효라면 계약도 무효겠죠? 근데 대가관계는 이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둘 간에 설사 이게 무효이더라도 이건 여전히 유효니까 이게 무효이더라도 갑은 소유권 넘겨야 돼요. 을은 돈 줘야 됩니다. 다시 이게 무효이더라도
이쪽에 영향 안 미쳐요. 여전히 유효니까 이게 무이더라도 가본 약속대로 소유권 넘겨야 돼요. 모르는 약속대로 돈 주고. 그럼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 알파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하자나 흠은 이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병이 을한테 야 3억 내놔 돈 내놔 그랬어요. 그럼 을은 갑한테 소유권을 받아야 돈 주겠죠? 라고 동시관계에 주장할 수 있어요. 다시 병이 3억 내놔 그랬어요. 그럼 을은 여기서 동시관계니까 갑이 소유권을 넘겨야 내가 너에게 돈 주지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동시항변권. 이런 게 이제 제3자 계약이고. 그 다음 이제 다시 갑이 소유권 넘길 테니까 3억을 갖다 줘 그랬죠? 그럼 병이 3억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소유권 넘길 테니까 너는 병한테 3억 갖다 줘 그랬잖아요. 그럼 병이 3억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같으면 좋다고 받겠지만 안 받을지는 몰라요. 이 공무원인데 돈 세탁하려고 직접 주기 뭐하니까 여러 개 줄 수 있잖아요. 안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이 돈 받으려면 병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의사 표시, 돈 받겠다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돈 받겠다 그랬어요. 받겠다라고 수익의사 표시 하게 되면 이제 병은 을한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 권리를 법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면 병은 을한테 3억 받을 권리가 생겼죠? 확정이 됐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이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 못 시켜요. 그래서 합의로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병은 이제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둘이 가격을 2억 5천원 깎는다 안 돼요. 계약을 못 없앱니다. 이미 병은 을한테 3억 받을 권리가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단 합의로 못하는 거지. 매매계약할 때 을이 사기강박했다. 그럼 당연히 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 승낙 없이. 그리고 을이 돈을 안 갖다 줘요. 을이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해제. 그래서 을이 돈을 안 갖다 줘서 갑이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손해입은 거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해제는 못해요. 해제를 갑이 하면 우리에게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되게. 그래서 수익을 다시 했더라도 합의로 변경 안 되는 거지. 갑의 고유한 취소권이라든가 갑의 고유한 해제권은 병 동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단독행위, 일방적 행위. 단독행위가 없는데도 합의로 못하는 거지. 을이 사기쳤다면 취소할 수 있고 을이 채용을 행하면 갑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데도 합의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합의.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병이 돈 안 받아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병이 돈 받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돈을 내가 받을까 말까. 그러면 우리 병한테 돈 받을래 말래라고 최고할 수 있다. 그래도 병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럼 항상 이대로 있겠다. 돈 받을래 말래 물어봤죠. 확답 안 하면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안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인데 아무 말 없으면 지금 이대로 있겠다 그 말입니다. 돈 안 받았으니까 최고하죠. 그러면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책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3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양가로 1번 의 있습니까? 그 반가로 1번은 그 7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그 보험계약과 지금 이 부동산 매매 예를 써놨습니다. 반가로 1번만 다 읽어보시고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제3자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까? 자, 제3자는 계약 성립 시에 특정 현저에 냈을 필요 없다. 그 아래줄 끝에 다만 수익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할 시점에는 그때 제3자가 특정되고 또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는 제3자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신세계 아울렛이 생겨서 신세계 아울렛 1000만 번째 고객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그랬어요. 1000만 번째 고객에게. 그럼 이 말을 할 때 지금 그 고객 없죠? 근데 언젠가 그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 특정될 수 있는, 나중에. 꼭 계약 당시 있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원인의, 줄에는 원인 관계. 양괄호 1번 대가 관계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줄에 이와 같은 있죠? 그 다음 밑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원인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그 아랫줄. 중간에 즉 있죠? 즉, 그 다음부터 대가 관계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이나 제3자 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대가 관계의 하자나 흠결은 이쪽 계약에 아무 영향 없다 그 말을 지금 어렵게 막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보상관계. 자, 아랫줄 밑줄 해보세요.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함으로 생기는 재산상 손실은 요약자의 관계에 의하여 보상된다. 그 다음 낙약자는 보상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보상관계는 계약 내용을 이루고 그 내용에 흠결이 있는 때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쓰는 거죠. 둘이가 보상관계고 보상관계 자체가 그 계약 자체라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도 하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 그대로 써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번이 있죠. 자, 540조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조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계획을 정해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 다시 540조. 전조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계획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계약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 동그라미. 거절하는 거 본다라고 아까 채고할 수 있죠? 그때는 거절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전조가 그 밑에 539조예요. 539조 보세요. 제3자를 계약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낙약자가 제3자 그리고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그 제3자는 채무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단 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가로 열고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받겠다고 의사 표시해야지. 그래야 병이 우리한테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아까 위쪽에서 채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1조. 자, 539조 규정이 와요. 제3자 권리가 생긴 후, 그 말이 수익을 합시 했으니까 제3자 권리가 생긴 후. 당사자는 가로 열고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랬죠. 네, 이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됐으니까 합의로서 변경 소멸을 못 시켜요. 가까우리. 그래서 법조문 아래 제3자가 있죠. 거기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보면 돼요. 세 번째 줄까지. 세 번째 줄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없다까지 읽으면 돼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38페이지 6번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 지위에서 양괄호 1번 수익자 지위 있죠. 그럼 반괄호 1번은 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이걸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괄호 1번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낙약자의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권 가로치시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권 바로 아랫줄에 해제권 가로치시고 있다 없다? 해제권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다시 가로칩니다.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 가로 없다. 원상회복 청구권 그 바로 밑으로 두 번째 줄 그 손해배상 동그라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취소 못해요. 해제 못하니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의무도 없고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근데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반가 1번 꼼꼼하게 6줄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하단에 반가로 3번 계약이 실효된 경우 써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이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그럼 반가로 3번. 자, 요약자나 낙약자가 자신의 착오나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수익자는 선이어도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이 계약이 없어지면 나는 선의 3자니까 돈 내놔라고 청구 못합니다. 보호 안 돼요. 즉 얘가 사기로 계약해서 취소했거든요. 그럼 난 선의 3자니까 보호되니까 돈 내놔라고 청구 못합니다. 보호 안 돼요. 민법 처음까지 보호되는 3자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다까지 읽었죠? 거기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요컨대 있습니까? 요컨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 수익자는 선이어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 아닙니다. 다음 반가로 4번 수익자에게 급부한 이후 청산관계가 있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거 없다. 자, 이제 우리 갑에게 3억을 지급했어요.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없어졌대요.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럼 우리는 3억을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우리 병한테 3억을 지급했죠. 그 다음에 계약이 없어져도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병은 원상회복 의무도 부당이득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3억 달라고 청구 못하고 계약 당사자인 갑한테 3억을 청구합니다. 그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1억에 3억 이행한 후에 계약이 없어져도 을은 누구한테 원상회복 청구한다? 갑한테 하고 병한테 못해요.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그리고 둘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가로 4번은 밑에 4줄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없다까지 없다. 없다까지 체크하셨죠? 그리고 없다에서 밑으로 네 번째 줄 예컨대 있습니까? 그 예에 보세요.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을이 그 매매대금을 제3자 병에게 지급했죠. 지급했는데 위 매매계약이 관할가청 불허가처분으로 인해서 확정 무효 해지됐다.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평 제3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청구해요? 갑한테 청구하고 3억을 둘이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3자 계약 끝났죠? 이제 내일은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 강론하고 민사특별법을 몇 군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 금방 가요. 한 두 번 졸면 금방 3시간 가고 금방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